네, 반갑습니다. 영어의 고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그 수능 시험이 제가 이제 난이도 직접 풀어보니까 작년 수능하고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오답률을 보니까 오답률 변별력을 갖춘 오답률 50% 이상의 문항수가 작년하고 일치하는데 또 오답률 70%가 넘는 정말 어려운 문제 하나가 조금 이제 숫자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보면 작년 수능하고 비슷한데 한 문제 정도가 좀 더 쉬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영어는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영어 공부 자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갑자기 학원 다니기 시작하는 애들이 보면은 몇 달, 한 세네 달 정도를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감이 확 떨어져서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 또 옵니다. 보면은 뭐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살았고 거의 뭐 지문 자체를 거의 읽지 않고서도 계속 맞춰왔었는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3학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이거 문제 보니까 자꾸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게 난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자꾸 틀리기 시작하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 막판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학생들 굉장히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이제 두 가지인데 영어에서는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표현이고요. 표현의 정확성, 이해의 정확성.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이라는 게 좀 주관적이어서 저희가 이제 영어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영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고3 평가 문제 보면은 근데 영어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고 이 말하자면 일종의 퍼즐인데 설명서가 없는 퍼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이 가르칠 때 나름대로 설명서를 만들어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타겟이 만약에 예를 들면 4, 5등급 학생들을 3등급으로 올려놓겠다. 이런 거 타겟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설명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1등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설명서가 좀 복잡해지죠. 어떤 돌발 상황이 나와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좀 복잡해지죠. 그 복잡한 설명이 이어지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오답률도 높은 문제고 또 그런 문제를 또 다 맞춰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명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그래서 그 수능 시험에서 물론 영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지를 부모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한 세 마디 정도만 좀 전달해 주면은 이 시간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용을 준비하게 됐고요. 저는 뭐 대연외고라는 학교를 졸업해 갖고 지금 뭐 시대 이제 영어과 강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 대연외고 다닐 때는 전교생 한 5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서울대 가고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그 반에서 꼴등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림동에서 이제 중학교 나왔는데 그때는 대연외고에 잘하는 학생들 많아갖고 그래서 이제 반에서 꼴등을 찍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이 성적표를 못 갖다 드리겠는 거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인해서 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상하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막 다그치시는 성격이 아니고 몰래 학교에 가보셨대요. 가서 봤더니 이제 성적표 보고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어느 학교에서 이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야, 너 성적표 나 학교 가서 봤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진 않으시고 저희 담임한테 물어봤대요. 얘가 이렇게 공부하면 뭐 대학교 어디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얘가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하면 한국 외대 베트남어과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베트남이 좀 가까운 나라처럼 느껴지는데 그때는 뭐 소련이나 베트남이나 거의 공산주의국가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완곡하게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그런 언어를 전공하는 건 어떠니 이렇게 되게 완곡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마음이 느껴지고 미안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산여제대를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전국에서 한 0.1%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제 친구들은 이제 성적 그대로인 친구도 많이 있고 보면은 이제 그 걔네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걔네들은 이제 시험 못 보면 야 다음부터 잘 보자. 일단 오늘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성격이 좀 꽁해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자 이런 식으로 아쉬운 게 있으면 당장 해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적 오르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성적 올려고 공부만 해야 되니까 안 되던 것도 계속 하다 보면 또 되고 그러거든요.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내려놔야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제 외모를 좀 내려놨고 예. 그때 늙어 보인다 뭐 뚱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뭐 지금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친구도 내려놓고 이제 부모님도 내려놓고 이렇게 다 내려놨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 입시 끝나고 다시 또 친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진짜 밑바닥에서 공부 시작하다 보면은 진짜 맨 땅에 헤딩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안 나온 그런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또 감을 잡으면 시행착오를 막 하다 감을 잡으면 노력한 만큼 또 올라가요. 그러다가 또 기나긴 정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대로 쭉 가면 되는데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싶으면 손을 놓거든요. 기나긴 정체기가 있을 때 그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느 순간 임계점 넘어가게 되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적이 오르거든요. 제가 그 단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말을 해주는데 저희 그 커리큘럼에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9월 10월 달 동안에 그 기복을 없앤다 이런 말씀 이제 거기 써놨는데 이게 1등급을 찍으면 사람이 이제 현재 상태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시험이 내 약점을 많이 건드리면 점수 확 떨어졌다가 또 적게 건드리면 또 잘 나왔다가 왔다 갔다 기복이 있거든요. 그 단계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어야 안전한 1등급이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약간 빌드업이 있는데 요번에 그 나온 빈칸 완성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저희 수업 시간 하는 그 간단한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드업을 해서 우리 이제 설명해서 같이 풀어보니까 너무 잘 푸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잘 푸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한글이 섞여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문제 하나 낼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틀리는 과정을 좀 제가 이제 묘사를 해봤습니다. 자, 문어 잘 아시죠? 저 문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문어가 화가 나면 색깔이 brown and purple 갈색이나 자주빛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어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빈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1번에 becomes brighter 더 밝아진다, 2번 becomes darker 더 어두워진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은 느낌 받거든요 학생들이.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네. 이게 빈칸 완성 문제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제가 그 첫 수업을 하게 되면 손 들어보라 그러는데 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들어갈 수 있다 맞니? 이렇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한 반반 나눠집니다. 네, 근데 빈칸에 들어간 말은 본문에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찾았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애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어? 어두워졌다가 정상이면 밝아지겠구나 스스로 막 판단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생들 많이 틀리거든요. 사실은 지문에 이렇게 다른 내용이 하나 좀 들어가 있습니다. 볼게요. 문어는 평상시에 주변색을 띈다. 화가 나면은 브라운 퍼플이 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근데 학생들 막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 지문에서 한번 찾아봐. 예. 찾을 수 있죠. 정상으로 돌아오면 어떻다 그랬어요? 주변색을 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변색이라고 딱 필기를 시킵니다. 그러고 선택지를 내려오게 되면 1, 2번 거들떠도 안 봐요. 아까 전에 밝다 어때 거들떠도 안 봅니다. 바로 지워버리고 주목하셔야 될 게 정답이 5번에 can't be seen very easily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눈에 잘 띄지 않아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예. 그럼 5번이 정답이 될까요? 예, 되겠죠, 그죠? 5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본문에는 주변색이라고 영어로 하면 color of its surrounding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답의 표현을 보면 여기 주변색이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눈에 잘 띄지 않아 이거는 주변색이란 말을 쓰지 않고 돌려 말한 거잖아요. 그죠? 완곡하게. 네, 이게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느끼는 정답의 이질감입니다. 지금은 나머지 지우고 나니까 얘가 정답의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진짜 까다로운 문제는 작년에 출제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몇 년 지나도 이게 왜 정답이야?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돌려 말하거나 비유적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영어에서만 쓰는 표현을 쓰거나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해가 안 되거나 제일 중요한 게 또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첫 시간에 뭘 하냐면은 야, 정답 이해가 중요하냐 오답 소거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답은 반면에 쉬운 단어만 씁니다. 쉬운 단어에 쉬운 뜻만 쓰고요. 오답은 돌려 말하지 않아요. 오답은 아주 선명합니다. 웬만한 학생은 전부 다 선명하게 이해를 해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선명하게 이해되는 것 중에서 찍고 싶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찍고 싶어요? 이해되는 것 중에 찍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정답이네 찍어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여기다 주변 세라고 적어놓고 오답을 지우기로 시작하면 너무 쉽게 지웁니다. 그래서 정답 이해보다는 오답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수업을 제가 첫 시간에 하는데요. 이런 빌드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올해죠. 아직 올해 6월 평가에 나왔던 문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날로그에서는 매체와 정보가 한 몸이다. 일체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매체죠. 여기 정보도 다 들어있고 한 몸입니다. 이거 버리면은 정보도 사라집니다. 디지털에서는 근데 매체가 여기 not part of the 빈칸 이렇게 나왔는데요. 빈칸의 일부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뭐의 일부라는 우리말을 떠올리면요. 뭔가 큰 것에 속한 일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한데 그때 우리 학생들한테 연습을 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트렌드입니다. 학생들이 알까 모를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출제진들이 많이 바뀌면서 일어난 이제 변화인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아날로그에서는 매체와 정보가 한 몸인데 디지털에서 매체가 자, 이 타이밍에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정보와 별개다 이런 말이 필요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쳐서 정보와 별개다라고 애들한테 필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not part 그러면 이게 별개라는 뜻이겠어요? 아니면 정보라는 뜻이겠어요? 아마 not part 하니까 아마 별개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다음 빈칸에는 정보란 말이 들어가겠죠? 그 정보라고 쓰고 내려오면은 자 1번에 메시지가 있고 2번에 스토리지가 있는데 1번 메시지는 아시는 메시지고 2번 스토리지는 저장이나 보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었을까요? 네, 1번이 정답이죠. 정보라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뭘 연습시켜야 되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요거를 잘 들어주세요. 예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이름이 고정재인데 고정재는 빈칸이다. 그래서 빈칸에다가 고정재에 대한 설명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풀리거든요. 요즘에 말하자면 고정재는 뭐뭐뭐뭐의 일부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들이 빈칸 양쪽에 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연습하면 되냐면 빈칸과 애매한 표현을 다 합쳐서 빈칸 초월해서 이 내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필기하고 내려가면 오답 속어는 가능해진다. 이 연습을 계속 시키면 지금 최근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가 너무 쉬운 문제로 돌변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문제가 어렵거나 틀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가 보다.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실력이 올라와서 맞출 수 있겠지? 이러면서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지금 여기다 메시지를 집어넣어 보면 우리말로는 말이 안 됩니다. 디지털에서 매체가 메시지의 일부가 아니라는 우리말은 썩 그렇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말에서는 일부분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전체에 속한 작은 일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오답 속어는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not part of the 빈칸 요거는 이제 영어에서는 별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영어의 굳어진 표현입니다. 학생들이 part이라는 단어는 알죠. 합쳐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 출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을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빈칸을 초월한 내용 확정을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요번에 그 수능 오답률 1위 문제, 빈칸 완성 문제 요거 이제 빌드업을 해서 같이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한글로 좀 적어봤습니다. 조금 읽어볼게요. 교육이 성공하면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고 해방이다. 심지어 가장 지적인 사람도 이 기능이 불완전한데 그러나 불완전하게나마 이것을 소유하면 자극에 이끌리는 것에 대한 빈칸이다. 본능과 감정이 이끌리는 것은 쉽다. 그러나 감정도 피로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생존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감정에 휩싸이는 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약간 제 애매함이 느껴지죠.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제가 이제 자극에 이끌리는 것에 대한 빈칸에 요 말은 이제 채워야 되는데 학생들이 모르겠다 선진 한번 봐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에 접근하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이해되는 오답 중에서 찍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이질감 있는 정답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대입을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한때는 대입을 많이 하면 대입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볼게요.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불완전하게나마 소유하면 자극에 이끌린다는 얘기야? 이끌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이끌리지 않는다는 뜻이 되면 되잖아요. 너무 쉽죠? 그래서 애들한테 야, 요거 합쳐갖고 이끌리지 않는다 이렇게 필기해. 그리고 내려가서 오답 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결과적으로 자극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1번. 자극에 이끌리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다. 2번. 자극에 이끌리는 것에 대한 이해가 도움을 받는다. 3번. 자극에 이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4번. 자극에 이끌리는 것에 대한 불가피함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 5번. 자극에 이끌리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하도록 요구한다. 그럼 이 중에서 자극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너무 잘 맞추시네요. 근데 이게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한글로 저희가 읽으면 처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 보면은 이게 단어 물어보고 내신도 퍼펙트하고 막 해석도 다 돼요. 근데 느리면은 이게 잘 안 됩니다. 느리면. 알아도 빨라야 돼요. 그리고 좀 모르는 게 있어도 아는 거는 정말 빛의 속도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영어의 감이라는 건데 영어의 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는 있는데 반응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게 영어의 감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계속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계속하는 것 중에서도 반복이 중요하고요. 반복 중에서도 반복할 가치가 있는 거 반복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회 때마다 하게 되면 학생들보다 이 영어는 훨씬 더 잘 맞추시는데 3번에 이 부담이 줄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찍었던 오답은 몇 번이냐면은 1번을 많이 찍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인 사람조차도 이 기능이 불완전하다. 그렇지만 불완전하게라도 소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소유에 초점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imperfect에다가 딱 시선이 고정됩니다. 왜? 속도가 느리면요. 앞에 흐름을 못 타요. 흐름을 못 타면은 불완전하네. 그럼 위험하지. 이러면서 찍어서 다 틀리게 돼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아무도 속도가 느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제 문장 하나를 해석해도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스피드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순간 제가 모든 표현과 모든 문장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기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 기준에 도달하는 자는 사실 중간에 수단이나 방법은 상관없이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되게 신기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보면은 내신 퍼펙트하고 정말 단어 다 알고 막 이런 애들이 오히려 1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이 많고요. 가끔 있어서 놀라고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단어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 옆에서 보면 신기한 게 지문의 그 큰 흐름을 읽는 거예요. 큰 흐름만 파악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계속 1등급이 나와요. 저희가 한 5년 전 이전까지만 해도 정확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큰 흐름을 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맥 쌓임을 적용해서 여기 불완전이 아니라 소유를 하면 여기에 초점을 딱 두는 그 흐름에 맞는 그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순서 정하기 문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이것도 요즘에 그 빈칸 순서 삽입 세 종류의 문제를 다 맞추잖아요. 그러면 영어는 1등급이 당연히 나옵니다.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면은 이 순서하고 삽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요거 설명은 좀 생략하긴 할 건데 순서하고 삽입 문제가 아이들의 영어 실력 때문에 틀린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 위로 올라가면은 이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학생도 계속 틀리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자의적인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1, 2월 달에 빌드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5, 6월 달에는 또 고난도 문제를 다루고 7, 8월 달에는 고난도 문제도 정말 쉽게 풀어보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기복을 없애는 그런 수업을 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수능 오답률 3위 순서 37번 문제 이것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BAC를 많이 찍어서 틀렸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BAC 정답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야 BAC가 정답이 제일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일단 BAC부터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찍은 BAC를 읽어보면 말이 되잖아요. 괜찮거든요. 지금도 읽어보면 한 실험에서 원형으로 모이는 새들이 일렬로 모인 새들보다 더 서로를 조화롭게 관찰하더라. 일렬로 모일 경우에는 감정 전염이 바로 옆 새를 통해서만 가능해지고 불리함이 있고 일렬로 모이면 관찰력 떨어지고 원형으로 모이면 모두를 관찰할 수도 있지.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괜찮거든요. 요즘 문제 특징 뭐냐면 이 순서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출제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6년 전까지만 해도 순서대로 읽어서 말이 되면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말이 돼도 정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그거를 학생들이 어떤 인강을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 수업을 통해서든 알고 가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왔고 여태까지 영어 정말 잘해서 성적 잘 나왔는데 이렇게 틀리라고 자의적인 규칙을 갖고 내는 문제를 저희가 이제 괜히 틀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변별력이 있는 그 단어, 학생들이 이제 단어가 항상 그 이슈입니다. 근데 변별력은 제가 이제 항공사가 돼가지고 수능이 30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수능 봤던 거 그 이전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풀어보고 이제 가르쳐보고 하니까 웃긴 게 뭐냐면 이 어려운 단어가 절대 안 나옵니다. 어려운 단어가 뭐죠? 빈도가 적은 단어죠. 그리고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영어는 어렵다 싶다가 빈도입니다. 쉬운 거는 자주 보는 건 쉬운 거고요. 어려운 건 자주 안 보는 게 어려운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영어 거의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내가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 정도 횟수만 채우면 내게 되는데 오늘 보면 내일 까먹은 게 당연한 건데 내일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안 보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참고 계속 보다 보면 횟수만 채우면 이제 잘 게 되거든요. 자, 근데 수능이 30년 동안 어떻게 왔냐면 보니까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그러면 난이도 높일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변별력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디로 튈 수밖에 없어요? 아는 쉬운 단어에 모르는 뜻으로 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답에 a good life, 그래서 좋은 삶이 정답이다. 그러면 정답에는 a desire existence. 그래서 애들은 existence라는 단어를 존재라고 공부하잖아요. 사실 이거 친구끼리 쓰는 표현을 바꾸면 life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삶도 되고 생활도 되고 생명도 되고 생계까지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existence를 보고 존재 이러면 되게 답답하죠. 그죠? 예, 이러고 계속 밀고 나갑니다. 얘가 다른 뜻이 있다는데 관심이 있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 변별력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생판 모르는 단어 훨씬 우선순위죠. 아, 이거 모르는 거 찾았다. 그리고 내가 아는 단어가 살짝 다른 뜻일 때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빠르게 성적 올리려면 그 부분을 갖다가 애들한테 관심 갖도록 설득력을 가지고 틀리게 만든 다음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역할을 학원에서 하면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existence 같은 쉬운 단어에 학생들이 모르는 뜻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록을 보니까 한 200개 정도? 뭐 수거 표현까지 합쳐가지고 그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3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제가 제3의 어휘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5년 전에 그 탈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도 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어 자주 나오는 뜻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직함이라는 단어 자주 나올 거 아니에요. 정직함이 영어로 뭐야? 그러면 여기 목동 학생들이 honesty라고 대답할 텐데 지문이나 정답에 나온 표현은 integrated라고 본인이 아는 단어에 다른 뜻으로 알고 있어요. 뭐 온전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직함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님께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학습하는 것은 좋죠. 근데 반복 출제되는 걸 먼저 공부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면요. 요 말을 좀 전달해 주고 싶어요. 뭐냐면 이 단어가 이 뜻이 있어서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라고. 그러면 성적이 더 빠르게 오른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장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문장 해석도 보면은 학생들이 요즘에 단어를 조합해서 이제 스토리를 많이 만드는데 학생들 약점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couldn't be easier 그러면 요게 이제 couldn't하고 easy가 있으니까 요즘 학생들 하는 말로 아 쉽지 않아 이렇게 자꾸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출제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사실은 얘는 생략된 말이 있어요. this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엄청 쉽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런 표현에 관심 있느냐? 관심 없습니다. 잘못 해석했지만 그냥 넘어가죠. 문맥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럼 저의 역할은 뭐죠? 다시 돌아보게 해줘야죠. 손을 한번 들어봐. 이거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야. 이런 걸 저희가 진행합니다. 당연히 수준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해석 이상 그리고 해석이 돼도 더 빨라야 된다를 목표로 하니까 당연히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제가 살을 빼려고 한 3일 전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저 항상 걸으면서 숨 쉬고 운동하지만 몸짱이 되진 않았잖아요. 운동이라는 것도 단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영어 실력도 사실은 고통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어찌됐든 간에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또 부모님께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지의 가치예요. 뭐냐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잖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낑낑대면서 노력하다 보면은 그나마 유지를 되는 건데 아예 안 해버리면 확 떨어지잖아요. 영어 감이라는 게 살살살살 녹아 없어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때 되면 성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미 좀 늦었죠.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야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시차를 감안하시고 우리 아이들 영어 때문에 원하는 미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얘기는 여기서 길어진 호흡의 문장도 저희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각각의 표현이 엄청 빠르면 긴 호흡의 문장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놓고 분석해서 이해시킨 다음에 원하는 스피드가 나올 때까지 가지고 놀 수준을 만들면은 그 경험을 한번 해보면은 자세가 좀 달라지죠. 회피가 아니라 뚫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생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찾아놓고 알게 하고 알아도 빨라지도록 케어를 합쳐서 제가 수업 시간 끝나고 학생들 개인 지도나 이런 것도 시간 아끼지 않고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했던 세 가지 내용 다시 한번 집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생판 모르는 단어보다 아는 단어의 모르는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 두 번째, 문장이 이해가 돼도 거의 빛의 속도로 빨라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잘하는 애들이 지금 현재 잘하는 실력이 되기 전에는 엄청난 반복이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속도가 느리면 빨라질 때까지 읽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성적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빈칸에다가 내용을 정하는 건 학생들 대충 알고 있는데 빈칸을 초월한 필기를 연습하면 그럼 요즘에 최신 트렌드의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다. 빈칸을 초월해서 이 내용이 돼야 되잖아라고 적는 연습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정답 이해는 또 사치고 오답 소거 훨씬 쉽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전달되기 좀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